안녕 여러분, 버나입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버나. 제가 이렇게 앉아서 카메라로 영상 찍는 거는 뭔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딱 지금이 3월 개강하고 이제 대학생분들이 조금씩 학교를 다닐 때잖아요. 저는 이제 18학번 고인물로서 대면이랑 비대면 수업을 둘 다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대면이랑 비대면 수업을 둘 다 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학점이 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어떻게 들었었는지에 대한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과 동아리도 했고 중앙 동아리도 했고 창업 동아리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교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외 활동들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거 관련 팁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장학금도 제가 진짜 학교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진짜 많이 받고 다녔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관련 팁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참고로 저는 국립창원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원대 신입생분들께는 이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비대면 수업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비대면 수업의 팁은 뭐니 해도 출석률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업 태도를 평가할 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큰 비중이 수업 출석률로 참여가 되는 것 같아요. 출석은 무조건 지킨다. 이 마인드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수님들마다 원래 지정 요일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계속 확인해 보시면서 언제 출석이 올라왔는지, 언제 관련 과제가 올라왔는지 그런 거를 잘 체크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비대면 수업일 때 성적이 잘 나온다고 제 주변에 복학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다 비대면 수업 하기를 좀 원하는 것 같은데 비대면 수업할 때 저의 후기를 알려드리자면 전반적인 성적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초고 득점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는 많이 주는데 A뿔은 잘 안 주는 느낌? 그러니까 초고 학점을 받고 싶으시면 정말 좀 열심히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근데 난 A 정도 받는 걸로도 행복하다 라고 하신다면 조금의 노력으로도 고득점을 취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기는 합니다. 비대면 수업일 때는 일주일에 한두 개의 강의가 한 번에 올라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근히 출석을 놓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냥 조금만 방심하면은 벌써 일요일이네? 헉, 오늘 거의 영상 안 봤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저도 좀 되게 자주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다이어리 같은 거에 표시를 해두거나 그런 캘린더 앱 같은 걸로 정리를 하거나 해서 출석을 안 놓치는 거를 일단 이 학기 초반에는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초반에 보통 수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때 좀 주의 깊게 들으셔가지고 중간이랑 기말고사가 과제 대체인지 아니면 진짜 시험을 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과제 대체로 시험을 친다고 하면 수업을 엄청 집중해서 캐치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은 대면으로 친다거나 그러니까 과제 대체가 아니고 진짜 시험을 치는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 대면 수업하는 것처럼 공부를 해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평소에 수업 들을 때도 좀 꼼꼼히 들으면서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 수업을 좀 열심히 들어서 이게 과제 대체일지 실제로 시험을 치는 과목일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면 수업은 듣기 전에 딱히 미리 준비해야 하고 이런 건 없거든요. 왜냐면 보통 첫째 날에 책을 다 준비해 오세요 라고 하시는 교수님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교수님별로 수업 전에 미리 공지를 띄워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학과 홈페이지에 본인이 수강하는 수업 관련해서 업로드되는 자료실이나 공지사항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꼭 확인을 한번 수업 전에 해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첫 수업에는 교수님들이 그 수업 자료 이런 거 안 들고 와도 첫 수업이니까 안 가져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제 노트랑 볼펜 하나 정도는 챙기고 가가지고 그때 이제 이것저것 챙길 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그거 위주로 이제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느낌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프린트해 오라고 하시면 그냥 프린트해 오고 이러이러한 책 사와라 하면은 또 책 사오고 이런 거는 이제 선배님들한테 주변에 좀 친해진 선배님들이 있다
아니면 뭐 학생회 선배님들이 뭐 저 사람 좀 착하게 생겼는데 약간 싶은 사람들에게 가서 선배님 혹시 뭐 이 책으로 수업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저한테 책 주실 거 있냐 뭐 한번 물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말이 많았잖아요. 화장실 갈 때 여쭤봐야 하느냐. 근데 이거 당연히 안 물어보고 가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이제 사바사예요. 제가 겪었던 교수님 중에 무조건 내 수업 때 화장실 가는 거는 안 된다. 나의 수업 시간을 깎아먹게 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초반에는 눈치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초반에는 사람들이 가나? 약간 이런 걸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업에 분명 고학번도 한 명씩 있을 거예요. 뭔가 재수강을 듣거나 아니면 그냥 수강 신청을 놓쳐서 뒤늦게 수업을 듣게 되는 분들이 한두 명씩 꼭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고학번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고 비슷하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해도 대면 수업하면은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그런 시간이 꼭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화 소재 같은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항상 처음 만났을 때 인스타그램 아이디 서로 마팔하는 거랑 MBTI 뭔지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노래, 드라마 이런 거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그런 중간중간에 얘기할 수 있는 스몰 브레이크로는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요. 또 처음 만난 분들이랑 있으면은 뭐 너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뭐 약간 호구조사 같은 거를 서로 하잖아요. 그런 거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시험 공부할 정도는 아니니까 지금은 그냥 적당히 수업 잘 따라가면서 듣고 친구들이랑 원만하게 지내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시험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그냥 주변의 선후배나 에타 같은 거 통해가지고 이 교수님이 원래 어떤 식으로 시험을 내시는지 그거를 파악하면 좀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족보가 있으면 좋죠. 근데 족보가 없더라도 그냥 이 교수님은 저기 구석에 있는 날개 요점 정리 이런 거에서도 질문을 내시는 편이다. 아니면 이 교수님은 진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질문만 하신다. 이런 스타일만 파악하고 있어도 공부하는 결이 훨씬 편해지니까 그거 정도는 파악해 두시면 나중에 공부하시기에 수월할 것 같습니다. M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제 생각에는 안 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MT를 가려면 일단 인원수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인원 제한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만약에 MT를 본인 학교가 가게 되신다면 무조건 편한 옷. 아니 더울 수도 있거든요. 막 게임하고 술 먹고 이러면 더워. 그래서 반팔이랑 편한 바지 무조건 바지, 치마 절대 불편합니다. 적당히 멋부렸다 싶을 정도의 막 조거 팬츠 같은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치마 짧은 거 입고 가시면 진짜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한 옷 위주로 챙겨가시고 머리를 안 감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화장실을 경쟁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냥 안 씻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캡 모자나 비니 같은 거는 하나씩 꼭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 같이 일하는 타이밍에는 같이 뭐 이거 젓가락 놓는 거라도 도와주면 예쁨 받는 새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장학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할 수 있는 장학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가 장학금이 있고 근로 장학금이 있고 푸른 등대 장학금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 장학금은 신청하면 이제 학비의 어느 정도를 나의 소득 분위에 따라서 국가에서 장학금으로 주는 거고요. 근로장학은 내가 신청을 한 다음에 그게 뽑히면 그 어떤 특정 시설로 가서 일종의 알바처럼 일하고 일한 만큼 돈을 받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푸른 등대 장학금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뭐 특정 단체나 개인이 기부금을 내고 그 기부금을 학생들과 연결시켜주는 뭐 그런 제도인 것 같거든요. 장학금을 주는 기관이 되게 많고 주는 기준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과 이름에 신문이나 방송이 들어가는 뭐 이런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들이 있었거든요. 뭐 중소기업을 다니는 부모님의 자녀 뭐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그거 한번 쭉 보시면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신청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청 기간이 지났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매 학기 신청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면 본인이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교내 근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뭐
학교에서 근로학생을 뽑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뭐 식당일 수도 있고 뭐 각 단대별로일 수도 있고 그거 보고 본인이 일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뽑힐지 안 뽑힐지는 미지수지만 시급 제대로 챙겨주고 또 막 시간이 엄청 길지 않은 알바니까 학교 다니면서 해보기에는 정말 좋은 알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받았던 장학금은 외국어 성적 우수자 장학금이에요. 이게 저희 학교에도 있고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다른 친구들도 다 거의 학교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영어 성적, 중국어 성적, 일본어 성적 그런 국가 공인 시험들을 위주로 특정 기준선을 넘으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건 보통 학기 말에 신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국제교류원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어드림이나 비교과 프로젝트 이거는 이제 또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비교과 프로젝트랑 일어드림, 링크 플러스 이런 프로그램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창원대 홈페이지를 자주 보시면 뭔가 내가 들을 만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게 거의 선착순 접수라서 빨리 확인하고 빨리 접수를 해야 뽑힐 확률이 크거든요. 제가 참여했던 걸 말씀드리자면 역량 향상 장학금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토익 성적 비교과 프로그램 꼭 들어야 하는 거, 뭐 진로 상담 이런 기준을 충족하면 장학금을 받는 그런 장학금도 있었고 학교 수업 들은 거 바탕으로 공모전 같은 것도 되게 많았고 서포터즈 같은 것도 이제 그런 학교 안에 있는 기관에서도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뽑히면 장학금 형식으로 돈을 주는 데가 많고 제가 신입생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그런 공고 글이 언제 올라오는지를 되게 열심히 확인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조금 짭짤하게 그 장학금을 벌었던 게 저는 학교 신문사를 했거든요. 신문사에서 제가 2년 정도 기자로 일을 했었는데 이게 근로장학금, 그러니까 내가 기사를 쓴 만큼 들어오는 장학금도 있고 내가 신문사로서 받는 장학금도 있어요. 얼마나 이득입니까, 여러분? 신문을 쓴다는 것 자체도 나에게 하나의 스펙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으면 일석이조니까 여러분 학교에도 그게 있으시다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원대생 분들이라면 방송사나 신문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대 장학금도 있고 성적 우수 장학금도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교는 학비가 조금 싼 편이잖아요. 공립이다 보니까 과대 장학금 그런 장학금이 이제 국가 장학금으로 전액을 다 받으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과대를 한 적이 있긴 한데 제가 과대 했을 때도 과대 장학금을 못 받았거든요. 저는 알지만 지원을 했는데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동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학과 동아리, 중앙 동아리, 창업 동아리 이렇게 크게 3가지를 참여를 다 했었는데요. 학과 동아리는 보통 그 과의 개총 때, 개강총회 때 그 학생회 선배님들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과에는 어떤 학회가 있으니 관심이 있으면 들어와라.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학번이잖아요. 저라면은 학회를 꼭 들어가 볼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아니면 선후배랑 친해질 건덕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선배들이랑 친하면 뭐 제가 잘 모르는 거 여쭤볼 수도 있고 그냥 사람 만나는 거 자체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뭔가 선후배랑 조금 관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면 학과 동아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앙 동아리는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 뭐 보통 이제 댄스나 보컬이나 뭐 영화 동아리, 뭐 운동 관련된 동아리, 뭐 등등 여러 가지 중앙 동아리가 있는데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면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춤추는 거 좋아해가지고 중앙 동아리를 춤 동아리로 되게 오래 활동을 했는데 그거 활동하면서 이제 다른 과 친구들이랑도 친해질 수 있고 뭐 이것저것 활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제 창업 동아리는 학생이 직접 주도적으로 창업을 해보는 건데요. 이게 본인이 관심 분야가 있다면 그걸 녹여내서 막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선배님들은 귀걸이 만들어서 파는 그런 창업 같은 거를 하셨었고 저는 이제 제가 과가 신문방송학과여가지고 영상 창업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하고 이런 걸로 창업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제가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사용된 비용을 청구를 하는 형태로 지원금을 받았어요. 이런 동아리는 보통 이제 선배들이 이제 후배님들에게 혹시 같이 할 생각이 있냐 이런 식으로 여쭤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에타 같은 거에도 창업동아리 같이 할 사람 있냐 이런 공고가 되게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에도 관심이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아까 과대에도 장학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생에도 같은 맥락으로 장학금을 주고요. 학교 홍보대사 요것도 활동하면 장학금을 주고, 홍보대사는 약간 그 학교의 얼굴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관심이 없어서 지원을 해보지 않았는데 뭔가 앞에 나서서 발표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고 하시면 홍보대사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교내 신문사 방송사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제가 이게 학교 다니면서 안 해본 것 중에 너무 후회가 되는 게 어학연수나 교환 유학생 이런 거를 안 가본 게 저는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게 어느 정도 성적이 되고 면접을 보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걸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의 국제교류위원회에 전화해서 그 성적 기준이 토익인지 토플인지 스피킹인지 약간 그런 거를 확인해 보시면 미리 준비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즘에는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거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이 그 기관의 담당자분에게 여쭤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학습 컨설팅. 이거를 그냥 제가 한 건 아니고 저 아는 사람이 했었는데 뭐 적성 검사 이런 것도 해보고 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뭐 스터디 플래너 같은 것도 주고 좀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평소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사소통 클리닉 뭐 이런 것도 있고 MBTI 같은 그런 류의 적성검사 같은 것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 토익 수업을 자체적으로 듣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는 제가 영상 준비하면서 확인해보니까 원래 제가 그 수업을 들었을 때는 수업 끝나고 나서 받을 수 있게 다 오후에 몰려 있었는데 지금 공강때 학생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수업 중간중간에 퐁당퐁당 이렇게 시간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수업 출석률 어느 정도 지키고 그 공인 자격 시험 치면 지금 전액 환불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립대라서 가능한 거일 수도? 이거 외에도 이제 소소한 팁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교수님이나 조교 선생님에게 처음 방문해서 인사드리거나 질문 드릴 때 혹은 메일이나 쪽지로 질문 드릴 때 이럴 때는 무조건 본인의 이름, 소속을 밝혀줍니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과의 몇 학번 누구입니다. 저는 교수님이 어떤 수업을 듣는 학생입니다. 이 수업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쪽지 드립니다. 이런 걸 초반에 밝혀주면 그 교수님이나 조교 선생님이 내가 누군지도 알 수 있고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기 쉬우니까 그런 건 매너로 지켜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재학 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꼭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본인이 속한 대학의 본관 1층에 있어요, 보통. 거기에 이제 본인의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이런 걸 뽑을 수 있는 무인복합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학교 생활 하시다 보면 쓸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공강 때 뭐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래는 과방이 국룰이죠, 여러분. 그 수업이 뜨는 애들이 여러 명 있을 거거든요. 그 뜨는 애들이랑 다 같이 그냥 과방 우르르 가가지고 밥 시켜 먹고 그냥 카페 가고 이랬던 게 일상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과방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갈 때는 클리커 앱을 통해서 통행을 하시면 학생증 굳이 안 꺼내도 되고 편리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도서관에 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스터디룸도 있고 가끔 테마 전시해서 어떤 주제를 두고 관련된 책들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저희 학교 도서관 1층에는 메이커 아지트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 3D 프린터 이런 것도 참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강 때 그런 걸 이용하시면 시간을 쉽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대별로 휴게실도 있거든요. 근데 그 휴게실도 사용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관련된 꿀팁 중에 하나인데, 그 프린트를 할 수 있게 그 복합기가 단대별로 하나씩 있거든요. 저희 학교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한두 장 이런 거 뽑으러 학교 밖에 이제 프린터 하러 나가고 이러기 조금 그렇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냥 카드 꼽으면 한 장에 50원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런 시설이 제 생각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학교 근처에 뭐 이마트나 CU 같은 데 복합기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입생 때 이제 꼭 사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건 그때 이제 예쁜 가방 매겠다고 조그마한 가방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 조금만 지나면 팀플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짐을 되게 많이 들고 다니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싼 가방으로는 택도 없거든. 그래서 저는 큰 백팩 같은 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모자 무조건 국물. 왜냐면 늦어서 빨리 뛰쳐나가야 될 때가 분명 한 번씩 있기 때문에 막 쓰고 나가기 좋은 모자 같은 게 있으면 좋고 화장은 사실 좀 다니다 보면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 설렘이라는 게 있으니까 화장품 사용하기 편한 거 사면 사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톤업 기능이 있는 선크림 이런 거를 사서 잘 썼습니다. 이제 다음은 제가 추천하는 창원대 맛집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창원대생님 분들 다 메모하세요. 일단 학식부터 얘기해보자면 학식은 사실 그저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식당이 기숙사, 사림관, 복림관 이렇게 있는데 저렴하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 맛있을 거란 기대를 하면 안 되고 그냥 무난하다라는 마인드로 드셔야 합니다. 학식은 그런 느낌에서는 시간 없을 때 공강 1시간인데 나갔다 오기는 좀 버겁다 이럴 때 학식 먹으면 무난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증 있으면 학생 할인이 되니까 그것도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고 사림관은 해장라면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소소소 국수집 여기 맛 무난하고 괜찮고 양 엄청 많아요. 한 번도 다 먹은 적이 없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맛집이에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리고 저희 학교 앞에 브리또 여기도 진짜 학생들이랑 많이 갔는데 양대산맥이 있거든요. 엘브리또랑 리코리코 원래 제가 다닐 때는 이름이 도스마스였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마다 취향이 갈리는데 제가 추천하는 건 둘 다 먹어보고 둘 중에 더 맛있는 거 지속적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엘브리또가 조금 더 맛있어서 뭐 포장하고 이럴 때는 엘브리또를 자주 갔고 리코리코가 앉아서 먹기에 자리가 좀 책상이 높이도 좀 있고 적절해서 앉아서 먹거나 친구들 여러 명이서 다 같이 먹으러 갈 때 이럴 때는 리코리코를 자주 갔습니다. 다정다맛은 김치찌개 파는 곳인데 여기 5,000원인가? 진짜 저렴한데 고기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완전 양이 해저예요. 그래서 추천하는 한식당이고 그리고 돌솥밥수 이거는 학교에서는 조금 먼데 한식 진짜 정갈하게 나와요. 맛있고 저 주변 친구들이 다 좋아합니다. 여기는 시간 나면 한 번쯤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의 베이글 샌드위치를 파는데 맛있습니다. 야채 신선하고 그리고 이삭 토스트가 학교랑 가까운 곳에 있고요. 그 옆에 오마이 도넛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도넛 좋아하시는 분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가 감자탕이라고 그 학교 근처에 감자탕집이 있습니다. 거기 감자탕 개 맛있어요. 그리고 체인점 떡볶이가 원래 빨봉이 있었는데 빨봉 사라지고 나서는 갈만한 게 청년다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떡볶이가 땡길 때는 청년다방을 많이 갔었던 것 같고요. 레비테이블이라고 파스타랑 뭐 그런 파는 양식당이 있는데 맛있습니다. 오브셀라가 인스타? 뭐 블로그 이런 데서 되게 핫했던 것 같은데 뭐 저는 별로 몇 번 안 가봐서 어떻다고 말을 잘 못하겠고요. 근데 제 주변에 거기를 좋아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학교랑 원래도 별로 안 가까웠었는데 후문 쪽으로 위치를 바꿨다고 들었거든요. 양식 땡긴다고 할 때 한 번쯤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학교 바로 앞에 호떡집이 있었는데 거기 위치가 바뀌었어. 그 호떡이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겨울 끝나기 전에 호떡을 다들 한 번씩 드시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유. 여기는 뭐 연어덮밥, 뭐 사케동 이런 거 파는 데인데 뭐 맛은 그냥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연어덮밥이 땡긴다 이런다면 가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약간 팁이 학교 안에 와룡이라고 술집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벚꽃 필 때 가서 막걸리 한 잔, 네, 공강에 가서 막걸리 먹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개강하고 나면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뭐 전화해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카페 리스트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마카롱 맛집 미미호수 윤마드레입니다. 윤마드레가 원래 학교랑 조금 멀었었는데 위치를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랑 되게 가까워졌어. 거기가 마카롱이 되게 무난무난 맛있고 마카롱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 윤마드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미미호수를 더 좋아합니다. 그
왜 더 좋아하냐면 저는 약간 색깔만 다르고 꼬끄 맛은 다 똑같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고 나면 크림 맛 다 사라지고 결국 맛은 똑같은, 제가 그런 마카롱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미미오스는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다 먹고 나서 같은 맛, 그냥 무조건 꼬끄 맛으로 귀결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라고 다정다맛 쪽 학교 앞쪽에 카페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데가 있는데 거기가 아인슈페너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 먹어봤는데 맛있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커피를 시키면 드립 커피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한 개씩 주더라고요.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힙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인사이드라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되게 유명한 카페였는데 외관에서 사진 찍는 게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맛있고 뭔가 공부하기 좋은 높이의 책상이 많아서 저는 추천하는 카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놀러 갈 때는 까르페디엠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공간이 널찍해서 좋고 보드게임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친구들이랑 게임 몇 판 하고 나면 뭐 시간 금방 흐르는 그런 카페여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수업이 일찍 끝나서 이 뒤에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학교를 안 와야 된다 하시면 가로수길을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로수길 예쁘고 뭐 카페랑 밥집 되게 많으니까 궁금하시다고 하면 가로수길에 대한 영상도 따로 제작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신입생분들께 말씀드리면 좋을 팁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영상이 되게 길어졌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제 3월이니까 개강하고 엄청 설레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점들 알고 계시면 조금 더 현명하게 대학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